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8월 28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 이야기를 두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죠. 하나는 이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지, 자, 대선 때 보존받았던 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434억 원을 낼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이 434억 원, 다시 토해내면은 민주당이 재정 파산이 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의 민주당 재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전체 재산이 850억 원 정도 되고, 당사 건물이 시가로 한 450억, 그리고 현금이 401억 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사 건물을 팔든, 아니면 현금을 쓰든, 한쪽만 하면은 434억 원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절반은 여전히 재산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거 100만 원 이상 유죄를 때리면 민주당이 재정 파산이 날 텐데, 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거 전부 다 국고 보조 받은 것이고, 뭐 기타 그 정치 자금 받은 겁니다. 뭐 합법적으로. 자, 그래서 판사가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죠. 물론 배석 판사들도 있지만은 일단 부장판사 그리고 배석 판사가 같이 합의를 하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입니다. 그 우리법연구회인가요? 그 좌파 성향 단체 판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사가 이 민주당의 재정 파탄을 우려를 하는, 그래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보다 적게 뭐 80만 원, 그 90만 원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자, 이번 시간에 해드릴 분석은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이 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면 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느냐,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민주당이 토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산에 남는다, 절반 정도 토해내면 된다. 자, 그 분석을 들었고, 이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검사를 지낸 법률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지냈죠. 주진우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법률가고 뭐 일반 그 변호사, 평론가들과는 좀 다르죠. 그 최근까지 검사로 재직을 했고 대통령 법률비서관까지 했으니까 말의 무게가 실립니다. 뭐 다른 변호사 평론가들이 무게가 안 실린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역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가려서 하겠죠.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한 말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1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100만 원 이상. 자,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경우 10월 달에 나옵니다. 1심은. 그리고 대법원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존받았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국회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 받는 것 말고, 그때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걸로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했는데, 그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강제 입원 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했다는, 강제 입원을 시킨 적이 없다는 거짓말했다는 하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죠. 자,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게 날아가는데, 그때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고 지금 당대표도 못 할 텐데, 그대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 2심에서 300만 원이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죠.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해서 김만배를 통해서 이것을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버렸다. 그래서 기사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300만 원을 그때 받은 적이 있는데 월급 300만 원이 100만 원보다 3배 나왔죠. 300만 원을 받은 이유가 거짓말 하나입니다. 정신병원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거 하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가지죠.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대장동 사건과 자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 하나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인섭 씨 브로커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4단계 상향이 됐다고 그 김인섭 씨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죠. 그래서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짓말이 이제 명백해지는데 특히 국토교통부라는 정부 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다. 대장동 일대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했고 강요한 것이지 나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더라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은 온다. 하나 가지고 이제 3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기간을 사칭을 한 거죠. 기간을 그 핑계를 댄 거죠. 정부 기간을.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한 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나더라도 그 저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해서 하나가 유죄가 나서 300만 원 2심에서 났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넉넉하죠. 10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이런 그 허위사실 공표 비슷한 사건들이 그동안 선거됐던 전례들이 있다. 자, 그 정도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그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사건들이 그 전례가 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판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뭐 이런 것은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이런 것은 지금은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확정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민주당사가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제가 조금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거는 장부상의 금액은 그렇지만은 실제 현재 시가는 팔면은 한 450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장부상으로 한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당은 좀 재정이 빠듯하다. 양당이 재정이 빠듯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거다. 이제 돈이 434억 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신경을 써서 재판부로 막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두관 의원도 지난번에 대표 후보 경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 다들 시시하지만 9월이나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재판 지금 이재명 또 코로나 걸렸다고 조금 한 2주 늦어졌지만 10월에는 1심에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미루는 건 길어야 2주다. 연속으로 미루기 어렵다. 2주가 연계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해프닝일 뿐이고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진우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사건이 심플하다는 겁니다. 심플하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일단 적다. 뭐 거짓말한 거니까 거짓말한 본인 이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한 본인이 등장인물이고 그리고 이 뭐 진행자나 뭐 이렇게 몇 사람 되겠죠.
등장인물이 적고 다른 사건과 합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선거법이나 일반 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게 날아가고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날아가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합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633 원칙이 있었던 건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1심만 지금 2년을 끌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1심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정인들을 사실상 1심에서 다 불렀다. 서류 하나하나 다 검증해 가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대로 2심에 가면 더 할 게 없다. 2심 재판은 할 게 없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런 말도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면 2심에서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솔직히 자신 없다. 이재명의 변호사라도 더 이상 끌 자신 없다.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이 됐고 재판 상황도 이재명 대표의 사실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선고 결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현역 그 여당 의원이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거나 뭐 할 수는 없어도 이 말들 속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전에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끌 수도 없고 100만 원 이상은 제대로 재판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벌금형이. 하나의 거짓말로도 이재명은 이미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거짓말,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짓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은 나올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되고 하나만 유죄가 돼도 자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은 선거법 공판 1심이 10월에 나오고 2심, 3심 빨리 진행돼서 내년 봄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확실하다. 한 300만 원 정도 선고가 될 거다. 그리고 300만 원,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 재산의 절반만 처분을 해도 434억 원을 낼 수 있다. 그러니 괜히 그 재판부가 민주당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